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책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투자법이 적힌 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씨, 내가 부동산 투자자인데 한 100억은 벌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부동산하고 갭 투자하고 월세하고 다 했어! 이런 분들은 이 책에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제 생각에 이 책은 가장 서민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경제는 계속 어렵다고 하지, 금리는 올라가지, 물가는 올라가지, 살기는 어렵지. 월급이나 좀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주면 모를까 거의 동결인데도 많아요. 제가 다니던 회사들은 자꾸 동결이래요. 이 책은 재밌는 게 저자가 개정판을 내신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2009년에 출간됐던 이 책이 투자 입문서로 많은 곳에서 필독서로 추천됐었고 절판이 된 이후에는 무려 얼마의 가격으로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10배입니다. 10배. 물론 지금은 이 책이 얘기하는 것 이상의 정보와 더 좋은 내용을 담은 책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 진정성 그리고 현실적인 투자론에 대한 이야기는 가히 부동산 투자서계의 레전드라고 할 만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특징 중 하나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물건을 최초 구입할 때 드는 취득세는 비싼데 보유세는 적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래를 자주 하면 할수록 양도세랑 취득세를 계속 내야 되니까 우리의 수익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채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보다 하나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사실 유리한 거죠. 생각해 볼게요. 2억짜리 집을 취득세 1.1%를 낸다고 치면 200만 원이 넘고요. 게다가 중개수수료에, 법무사 기준은 등기수수료에, 보통 부대 비용만 생각하시면 5에서 10% 정도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치면 300에서 500만 원 정도는 거래 비용이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는 게 거래 비용을 고려할 때도 맞는 말입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매년 저축한 돈을 월세나 현금 흐름을 취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반복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바로 고정 수입이 끊기는 그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간 안에 불로소득이 우리가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을 앞질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돈을 벌 때 미리 불로소득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란 얘기입니다. 무리하지도 말고 1년에 한 채에서 2채 정도만 해보라는 거죠. 1년에 한 채도 어렵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투자한 걸 예를 들어보면 지방의 어떤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500만 원도 채 안 들어가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고 지금 갖고 있고요.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젊은 분들, 노후라는 게 굉장히 멀리 생각되시죠? 30대 중반인 저도 노후라고 하면 뭔가 좀 멀리 느껴져요. 우리가 노후 준비라는 게 뭔가 거창한 미래의 일이라 생각하기보다 그냥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야기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부자는 사실 노후 대비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 단어 고민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고요? 돈이 많으니까.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니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노후라는 걸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저나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투자법에 관한 아주 좋은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봐!